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시는 펠루비라는 이제 엔세이드 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외상후 동통, 그러니까 어큐트 스프레인이라든지 뭐 스트레인 같은 거에 대한 이제 임상 적응증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허가를 받는 와중에 임상 연구에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그 임상 연구 결과를 좀 보고 드리면서 선생님들한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런천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엔세이드는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엔세이드는 아날게식, 즉 이제 페인을 없애고, 그다음에 안티파이레틱, 그러니까 열을 낮추는 거죠. 그다음에 안티인플라메이토리 이제 효과가 있는 약들을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아날게시아, 안티파이렉티스, 안티인플라메이토리, 안티스롬보틱 액션 등이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스타글랜딘 신세시스를 이니비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약효를 발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엔세이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 계통 약이 되겠고, 프로피니오닉 액시드라고 해서 이제 나프록센, 이프로펜, 케토프로펜 계통 약이 이제 여기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스랄릴릭 액시드라고 해서 메페남, 그다음에 뭐 디클로페나 같이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는 약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프로피오닉 액시드 계열, 이제 이게 브루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펠루비가 여기 계통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엔세이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화학적 원래 화학적 원소 기호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할 수 있는 반면에, 제일 중요한 이제 엔세이드의 부작용인 GI 트러블 때문에 과연 콕스2 이니비션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프리펀셜 콕스2 이니비터, 셀렉티브 콕스2 이니비터를 나눌 수 있겠죠. 셀렉티브 콕스2 이니비터는 선생님들께서 제일 많이 아시는 이제 세레콕시브 계통의 약이 되겠고, 나머지 약들이 이제 콕스2를 좀 덜 셀렉티브하게 이제 이니비션하는 그런 약들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피오닉 액시드는 보통 이제 이프로펜, 우리가 이제 브루펜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 나프록센, 케토프로펜, 플루비프로펜 등의 약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약은 아스피린보다 안티파이레틱 아날게식 이펙트는 좀 낮으면서 GI 리스크는 조금 더 낮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효과는 좀 낮지만 부작용도 좀 낮은 약물로 이제 결국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결국 효과도 점점 좋아지게 됐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펠루비브로펜 같은 경우도 이런 프로피니오닉 액시드 계통의 3세대 약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발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동물 실험 결과, 결국 이제 펠루비프로펜 같은 경우가 우리 잘 아시는 록소프로펜보다는 한 11배, 그다음에 낙소프로펜보다는 한 13배 정도의 에피커시가 동물 실험 결과에서 이제 밝혀진 바가 있었고,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12번째 이제 만들어진 신약으로 개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골관절염, 그다음에 이제 골관절염에 대해서 식약 청구를 받았고, 그 이후에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그다음에 상기도 기도 감염, 안티파이레티스까지 이제 계속 적응증을 넓혀 왔는데, 이번에 과연 이제 외상후 동통에 대해서는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임상 시험을 이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달부터 약 11개월 동안 보시다시피 이제 6개 기관에서 연구를 시행했고요. 외상후 동통 환자를 대상으로 펠로비프로펜 서방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연구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 다기관 제3상 임상 시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진우 선생님을 전체 이제 모더레이터를 모시고 뭐 세브란스 병원, 고대 구로병원, 또 경희대 병원 등등에서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했고요. 결국 어큐트 스프레인 이후에 과연 이 약이 통증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어큐트 스프레인 이후에 3일 동안 통증 바스가 이 약을 쓴 군과 쓰지 않는 군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총합에 대해서 일단 그 총합을 조사해서 프라이머리 에피커시를 이제 조사했고, 3일 동안의 전체 통증 완화도, 그다음에 스크리닝 대비 각 시점별 바스의 변화량, 그다음에 통증 완화도, 그다음에 통증 소실, 그다음에 3일째 피지션 글로벌 어세스먼트 및 우수 이상으로 평가된 비율 등등을 판단해서 과연 이 약이 어큐트 통증에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검증했고, 두 번째는 이제 통상적으로 다른 어떤 부작용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19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 염좌, 긴장 등에 대해서, 염좌는 제일 많은 게 이제 앵클 스프레인이 많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연구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족부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어큐트 앵클 스프레인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방문 시점 48시간 이내에 외상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많이 아파야 되니까 바스 5점 이상의 느끼는 환자를 대상으로 일단 이제 임상 연구를 시작했고요. 48시간 시간 전에 외상을 받아온 사람들은 이제 외래로 와서 스크린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저녁 3일째 아침까지 약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약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했고 혹시 부작용이 있는지를 저희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3일 동안 이제 플라세보에 비해서 처음보다 이제 바스가 점점 이게 이제 아픈 게 덜해지는 정도의 총합을 계산해 봤으니 펠로비 같은 경우는 약 52점 정도가 좋아졌고 플라세보는 한 27점밖에 좋아지지 않아서 확실히 플라세보에 비해서 통증 컨트롤, 페인 컨트롤하는데 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결론은 다른 뭐 세레콕시브나 나프록센 대비 이제 이런 것도 외국에서 과연 이 바스의 총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한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 펠루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1, 40 그다음에 세레콕시브 펠루비는 30, 28, 29에서 다른 그 엔세이드에 비해서 어큐트 페인에 대해서 통증이 감소하는 게 결코 뒤지지 않고 오히려 날 수도 있음을 저희가 확인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일 동안 전체 통증 완화도를 조사해 봤더니 펠루비는 4.3, 플라세보는 3.3이라고 돼 있는데 4.3이라는 수치는 여기 중에 보통 이제 요 점수를 이제 다시 반으로 나눠야 되는 수치라서 펠루비 같은 경우는 3일 동안에 통증이 상당히 완화됨 또는 약간 완화됨 사이에 이제 존재했고 플라세보 같은 경우는 약간 완화됨 또는 거의 완화되지 않은 그 사이에 존재해서 플라세보 대비 효과가 좀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시점별 통증 소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팠던 사람들의 비율이 이제 두 번째 날 저녁에 펠루비 같은 경우는 한 6.3% 환자가 하나도 안 아프다라고 얘기했지만 플라세보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아프다고 대답한 사람이 아예 없었고 3일째 아침에는 약 10%, 한 11% 정도가 펠루비를 쓴 사람들은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플라세보는 한 2% 정도만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고 해서 플라세보 효과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차 유효성 평가에 의하면 사궐, 굿, 페어 이렇게 나눈 게 결국 펠루비 같은 경우는 한 17%가 좋다고 했고 플라세보는 6%, 27%, 21%, 17%, 14%에서 결국 전체적으로 통증에 완화되는 정도가 플라세보에 비해서 좀 우수함을 설문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똑같이 2건, 3건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디스펩시아가 펠루비에서는 한 2명 정도 발생한 반면 플라세보에서는 디스펩시아가 1명, 그다음에 왠지는 모르겠지만 OTPT가 올라간 경우가 2건이 있어서 위약 대비 이 어드베스 이펙트,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임상 시험을 통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유효성 평가에서는 플라세보 대비 펠루비브로펜의 우월성이 입증되었고 또 안전성 면에서도 어드버스 이펙트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아서 유적 안전한 약물로 확인해서 외상 후 동통, 어큐트 스프레이나 어큐트 페인에 쓸 수 있는 약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임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6월 17일 날 드디어 펠루비 CR정이 이제 외상 후 동통 적응증을 추가해서 그동안 골관절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안티파이레틱스, 요통 등에도 쓸 수 있었지만 이제 어큐트 스프레인 이후에도 살 수 있는 약으로 이제 효과를 입증받았습니다. 결국 펠루비 같은 경우는 완전 셀렉티브한 콕스2 이니비터는 아니지만 처음에 셀렉티브 콕스2 이니비터가 나오면서 GI 리스크를 확실하게 우리가 줄이면서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엔세이드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예기치 않게 결국 CV 리스크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최근에는 너무 아주 심한 셀렉티브 콕스2 이니비션을 하게 되면 결국 CV 리스크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만 펠루비는 사실은 어느 정도 GI 리스크랑 그다음에 CV 리스크를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약물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GI 리스크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주 셀렉티브한 콕스2 이니비터를 써야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먹어서 하루에 2번을 복용하게 돼 있는데 기존의 대부분 약물은 하루에 1번 복용으로서 좀 더 편의성은 가질 수 있지 몰라도 결국 24시간 동안 혈중 내 약물의 농도를 유지하는 데는 BID 복용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제가 외래에서 약을 처방하다 보면 사실 펠루비 처방적 약이 굉장히 작아요. 대부분 이런 약을 최근에는 많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 사이즈가 크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컴플라이언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편하게 처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더니 정말 수많은 엔세이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19년도에 드디어 이제 펠루비가 아마 엔세이드 처방에 중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으로 1위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파이자의 세레브렉스가 이제 제네릭으로 좀 풀리면서 그게 이제 좀 분산이 되면서 그렇지 않나 싶어도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약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좀 좋지 않느냐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만성 통증에서 주로 쓰던 펠루비가 올해 6월 달에 어큐트 페인에서 쓸 수 있는 적응증을 받았고 제가 임상 시험 결과 이런 어큐트 통증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부작용이나 부종이나 속쓰림이 좀 적고 또 1일 2회 복용하지만 또 12시간, 24시간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컴플라이언스가 좀 좋은 것 같고 또 GI 리스크, CV 리스크를 좀 밸런스를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균형 잡힌 소형 진통제로서 아마 선생님들이 처방하시는데 좀 더 좋은 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적응증이 추가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가 넓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